다음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인데 저는 최근에 이 제가 약팀 판독기라는 표현을 그쵸, 한번 그쵸. 쓴 적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아닌가. 그리고 애리조나 카디널스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제 라이온스가 최근에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두 경기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린베이에서는 사실상 다 이겼던 경기였고, 그쵸.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라이온스가 현재 경기력이 괜찮기 때문에 뉴욕 자이언츠가 라이언스를 원정에서 또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언스 저는 라이언스의 승리를 꼽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이언츠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이언츠가 팀 전력 대비 그리고 그 부상이 많은 상황 대비 그래도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팀 전력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금 세이콘 바클리 빠졌다 이제 복귀는 하긴 했지만 빠져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대타로 들어온 웨인 걸맨까지 부상으로 해서 나갔고 또 리시버 중에서도 이제 스털링 셰퍼드 부상 그리고 이제 타이랜드 에반 앵그램까지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서 주요 공격수들이 대부분 부상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네 라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정도면 선전하고 있죠. 네. 사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같은 조에 있는 이글스를 보면 이글스는 사실은 이제 전력 대비 부상이 이제 막 겹치면서 좀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그 승패를 보면 이글스 한 경기 앞서 있긴 해요. 네. 이런 얘기죠. 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력 대비 부상이 나타났을 때 지금 현재 성적과의 갭이 뉴욕 자이언츠가 원래 전력 대비 지금 갭이 더 적다. 이글스 대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이언츠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생각해 보면 뉴욕 자이언츠가 신인 쿼터백이 데뷔를 했는데 뭐 템파베이 원정에서 이기기도 했고 또 비슷한 상황 여러모로 사실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전력도 안 좋고 부상도 많고 거기도 이제 신인 쿼터백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팀을 24대 3으로 대파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뉴욕 자이언츠가 사실 나름대로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라이온스는 좀 보면 어떠냐면 라이온스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라이온스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전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전력에서 생각만큼 마지막에 클로징을 잘 못해서 아쉽게 이기지를 그렇죠.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 3연패가 사실 다 아쉬운 패배였잖아요. 칩스, 패커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제 바이킹스까지 그런 거 이걸 보면 사실 이 두 팀이 저는 충분히 여기서도 업셋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조금 이것도 좀 자신감 갖고 뽑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거는 의외로 수비력이나 러싱 공격에서 자이언츠가 앞서요. 근소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이언츠가 기록상으로 보면 이기는 게 업셋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누굴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록보다는 그냥 내가 내 눈으로 봤던 소위 말하는 이제 아이볼 테스트를 봤을 때 더 잘하는 팀을 뽑아야겠다. 네. 근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그건 라이온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록상으로 근소하게 뒤지지만 케니 걸러데이, 뭐 마빈 존스 이런 한 방이 있는 리시버들, 그다음에 뭐 TJ 하킨슨이랑 그다음에 뭐 데니 아멘돌라도 네.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공격력이 좀 더 폭발력이 있는 라이온스가 그래도 그리고 홈이고 그래서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라이온스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패스는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은 말씀해 주셨던 이제 러싱 공격이 좀 없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클로징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거 이상을 극복할 만한 이 패싱 공격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최근 3경기가 어쨌든 강팀들을 상대로 나름 좀 인상적인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특히나 지난주에 마빈 존스 터치다운 4개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호킨슨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중요한 타이밍마다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공을 잘 잡더라고요. 호킨슨이 근데 이제 저저번 주 패커스 경기였었네. 아쉬운 이제 터치다운 하나 놓치고 막 그런 플레이도 있긴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유망한 신인이긴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라이언스가 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는 뉴욕 제츠와 잭슨빌 제규어스인데 오늘 경기를 보고 나서 그런지 이제 어제 경기겠죠?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어제 경기에서 그 무기력한 모습들이 그쵸. 계속 기억에 남아서 네. 제츠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까 이제 시애틀 시옥스 얘기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이제 홈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패한 게 하나의 멀리건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츠는 지난주 달라스한테 이긴 게 멀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놀드가 정말 팀 전체에 어쨌든 그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정말 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카우보이스한테 이겼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트리어스하고의 경기를 보고 나니까 다놀드부터 이제 제츠 팀 전체가 카우보이스하고 상대할 때는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한번 이제 멀리건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츠는 한 번 이긴 게 이런 어떤 멀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뭐 자꾸 이제 뭐 약체 판독기라고 하셨나요? 약팀 판독기. 약팀 판독기. 근데 저는 제규어스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규어스가 지금 3승 4패거든요. 네. 근데 제규어스가 4패를 당했던 팀을 보면 칩스, 텍산스, 네. 팬더스, 그다음에 세인츠거든요. 그다음에 승리했던 세 팀을 보면 브론코스, 벵걸스, 그다음에 타이탄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겨야 될 팀한테 이겼고 질 팀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주 정직한 팀이고 조금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약간 강약이다.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승패를 예측해 보자 그러면 정직하고 약자한테 강하기 때문에 제스한테 제규어스가 이길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인데요. 저는 처음에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조금 더 봤는데 팬서스가 지난주가 바이위크였었잖아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왔던 크리스천 맥카프리가 이 경기를 헤집어 놓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팬서스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경기가 이번 주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패커스 칩스 경기와 함께 이번 주에 가장 기대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백업 쿼터백으로 4연승 중인 팬터스, 그다음에 향상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 49어스의 대결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경기의 승패는 어디서 갈릴 것 같으냐면 뭐 승패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경기에서 양 팀 모두 출발점은 서로의 러싱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양 팀 다. 그래서 이제 49어스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49어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승 무패이기 때문에 전승이니까 사실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좋은 성적에 가려져서 사실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49어스 패싱 게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제 49어스 팀 내에서 리딩 리시버가 누구냐면 타이드엔드 조지 키틀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 한 명에게 지금 패스의 25%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시버, 타이드엔드, 러닝백 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키틀 한 명에게 4분의 1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건 의존도가 너무 심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사실은 이제 패스가 리시버들한테 더 많이 가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와이드 리시버 중에서는 이제 키트를 제외하고 와이드 리시버 중에서는 마키스 굿윈이 리시빙 기준으로 팀 내 1위입니다. 네. 근데 그 팀 내 1위긴 한데 6경기를 치르면서 181야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당 30야드 골이에요. 네. 팀 내 리딩 와이드 리시버가. 그러니까 사실상 칼 셰난 감독이 자기의 공격 스킴을 이 팀에서 못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패스의 어떤 그 분포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틀 한 명이 2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이드 리시버들을 다 합쳐도 패스 타겟 비중이 46%밖에 안 돼요. 그 말은 그만큼 49어스 지금 뭐 6전 전승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좀 가려져서 얘기가 다 안 되고는 있지만 와이드 리시버가 지금 되게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카일 셰나인 공격의 주특기인 엑스 리시버, 특히 이제 넘버원 리시버를 이용한 그런 롱 패스 중심의 패싱 공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런 공격, 그다음에 숏 패싱 게임 위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와이드 리시버가 약하고 러닝 게임, 그다음에 이제 타이드 엔드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숏
투 미드레인지 공격을 중심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러닝 공격과 이 미들레인지 공격을 어떻게 차단하냐, 이거는 라인베커들이 사실 되게 핵심입니다. 네. 물론 이제 디펜시브 라인이 러닝 공격을 차단을 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49er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닝백 3명, 뭐 브레이다, 모스터트, 콜맨 3명이 지금 번갈아서 러싱 공격 상당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디펜시브 라인이 러싱 공격을 잘 차단해야 되겠지만 이 라인베커들이 세컨 레벨로 넘어갔을 때 그 숏 레인지의 패싱 게임을 얼마나 차단해 주느냐가 상당히 핵심입니다. 그럴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선수가 팬서스에 한 명이 있죠. 그렇죠. 루키 키클리.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실 이제 49ers 공격을 차단하는 핵심이다인 거고, 팬더스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의 중심이 클리스천 맥카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맥카프리를 위시로 한 러닝 공격을 어떻게 잘 막느냐가 되게 핵심인데, 49ers 올해 이제 그 지금까지 6경기 치를 모습을 보면 닉 보사를 중심으로 한 디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강해졌다. 네. 그래서 뭐 패스 러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러싱 공격을 상당히 잘 막아주더라. 그런데 이제 그 팬더스도 보면 시즌 초반에는 맥카프리가 막히면 팀 전체가 상당히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쿼터백이 바뀐 이후에는 맥카프리가 막혀도 다른 선수들이 해주더라. 네. 커티스 세뮤얼이나 커티스 세뮤얼, DJ 뭐 심지어 이제 뭐 타이랜드 그렉 올슨 같이 이런 선수들이 다른 공격 옵션들을 제시해주면서 상당히 다른 활로를 잘 찾더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팬더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보면은 사실 맥카프리 한 명 막는 것으로는 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경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지금 49ers가 디펜시브 라인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팬더스가 지금 사실 잘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팬더스 패스러시가 지금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경기당 색을 4.5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1년치로 환산을 해보면 역대 한 시즌 최다 색 타이 기록 페이스예요. 한 시즌 72개 페이스인데 72개라고 그러면 84년 베어스가 세웠던 신기록이거든요. 그 기록과 타이를 이를 페이스인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 베어스에서 뛰었던 신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 그 팬더스의 헤드코치인 란 리베라가 그 당시에 이제 베어스 수비에서 신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뛰었던 그런 이제 스킨들을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지금 팬더스가 3-4 시스템, 4-3 시스템을 잘 오가면서 수비 대응을 다양화하면서 쿼터백들 정말 잘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난주 그 런던 경기에서도 제이머스 미스터를 완전히 농락해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패스 러시가 지금 사실 패스 공격이 잘 안 되고 있는 49ers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미 거러폴로를 좀 많이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팬더스 수비가 디펜시브 라인에서 제럴드 맥코이, 버넌 버틀러, 이 단테리 포 이 세 선수가 러싱 공격을 잘 차단하면서 그 라인베커에 있는 루키 클리, 쉑 탐슨 이 라인베커 듀오가 그 런 디펜스도 잘해주겠지만 타이랜드 조지 키트를 잘 봉사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49ers 공격이 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를 그리고 또 업셋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49ers를 이번에 한번 팬더스가 이길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지금 6연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7연승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벽을 만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나 맥카프리가 한 주 휴식을 더 취하고 나온 가운데 과연 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저희 둘 다 이제 팬서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이제 경기인데 앞서 많은 경기들에서 이제 미스매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경기도 또 하나의 미스매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디? 저는 텍산스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저도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텍산스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요. 미스매치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더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누구 스케줄이 너무 쉬웠다. 뭐 49ers 초반에 쉬웠다. 뭐 페이트리어스 지금 7경기 치는데 너무 쉬웠다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지금 레이더스 사실
아마도 지금까지 스케줄이 제일 어려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첫 경기 브론코스를 상대로 했는데 그 경기를 빼면 그 이후에 칩스, 그다음에 바이킹스 원정, 콜츠 원정, 그다음에 시카고를 홈 경기라고는 했는데 런던에서 상대. 그리고 나서 그린베이 원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경기가 휴스턴 원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런던 경기를 홈 경기라고 배치를 해놨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원정 경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4경기 연속 원정 경기예요. 그리고 그 팀들이 하나같이 지금 만만치 않은 팀들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레이더스가 진짜 어떻게 우리 스케줄 이렇게 짜놨냐라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상대하는 상대가 휴스턴 원정. 이게 정말 조금 너무 언페어하지 않느냐라고 진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상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경기 후에 바이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집 나와서 오래 밖을 돌아다니면 진짜 골병 납니다. 네.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인 거 치고는 지금 레이더스가 3승 3패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치고는 저는 레이더스가 잘해주고 있지 않나. 다만 바이킹스 원정을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갔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전반부에 시즌 전반부에 이렇게 원정 경기가 많았고 좀 어려운 경기가 많았으니까 후반부 가면 좀 이렇게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런던 경기가 홈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후반부에도 보면 원정 경기가 아직 4경기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칩스 원정 경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뭐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덴버 브론코스 경기를 원정을 겨울에 하거든요. 마이라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레이더스가 지금 너무 좀 사실 좀 이제 동정심이 갈 정도로 스케줄이 너무 불공평할 정도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뭐 경기를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 레이더스가 사실 이제 잘 버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신인 한 명 되게 잘 뽑은 게 저시 제이콥스.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에 큰 활기를 가져다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시 제이콥스가 전반적으로 러싱 공격을 잘 해주면서 패싱 공격도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활로를 계속 열어주더라. 그리고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오프 시즌 중에 영입했던 이제 타이렐 윌리엄스 선수가 최근에 한 3경기 정도인가요? 발부상으로 지금 출장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타이드엔드 데렌 월러가 정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의외로 지금 레이더스가 꾸준히 최소한 24점 이상씩 계속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격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수비가 좀 아쉬워요. 네. 수비가 경기당 28점씩 지금 계속 꾸준히 실점을 하면서 수비가 지금 리그 29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쳐져 있는 수비가 계속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특히 보면 이제 그 중에서도 패스 디펜스가 거의 경기당 300야드 가까이 허용하면서 꼴찌에서 2번째거든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상대하는 휴스턴에게 이번 경기를 앞두고 게리언 컨리 코너백을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비가 더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도 있고 텍사스를 보면 패싱 공격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 팀을 상대로 해서 꼴찌에서 2번째인 이 레이더스의 패싱 공격이 버텨줄 수 있느냐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그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저시 제이콥스가 역할을 해주고 시간을 끌고 이러면서 텍산스 공격을 사이드라인에 묶어놔야 되는데 그러기에 좀 버겁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저도 텍산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예, 저희도 이제 텍산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7연승 이후에 이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쉽지 않은 이런 험난한 일정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상대가 바로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스토리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일단 두 팀의 인연도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빌 벨리책이 처음 감독직을 시작했던 팀이죠. 그래서 빌 벨리책이 지금 이제 그 히스토리를 보면 뉴잉글랜드에 와서 20년 가까이 이제 감독을 하면서 정말 감독에서 역대 최고. 그러니까 감독 중에 고트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감독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 벨리책이 감독으로서의 출발점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였다. 흑역사.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흑역사죠. 벨리책 입장에서 흑역사인데
91년에서 95년까지 5년간 감독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5년이 참 파란만장해요. 이 5년 감독하면서 플레이오프에 딱 한 번 진출했고 재밌는 거는 94년에 그 한 번 플레이오프를 진출했는데 그 플레이오프 한 번 진출해서 만났던 상대방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트리어스를 그때 이겼었고 그게 그 벨리첵이 클리블랜드 감독을 맡으면서 거뒀던 유일한 플레이오프 1승이다. 이게 재밌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외에는 상당히 좀 흑역사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93년에 이제 시즌에 상당히 이제 부진하면서 시즌 중에 그 클리블랜드에 이제 뭐 그 당시에 많지 않았던 스타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주전 쿼터백 버니 코사를 방출을 했거든요. 시즌 중에 방출을 했는데 그 방출한 버니 코사를 이틀 뒤에 달러스 카우보이스가 영입을 하면서 쭉 영입하면서 슈퍼볼 우승에 버니 코사가 기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플레이오프 중에 트로이 에이크만이 부상을 당하면서 릴리프로 이제 코사가 들어와서 플레이오프 승리를 하나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에이크만이 돌아와서 우승을 이끌었지만,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버니 코사는 반지를 얻었다. 근데 벨리첵은 그 선수를 방출한 감독으로 이제 기억이 된다. 클리블랜드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95년까지 감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95년에 브라운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즌 중간에 오너 아트 모델이 우리 팀 옮겨야지 라고 해서 볼티모어로 이주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야반도주. 그렇죠. 이제 벨리첵한테는 약속을 했었다고 그래요. 우리 팀 옮겨도 네가 감독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팀 옮기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해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벨리첵이 뭐 사실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95년에 시즌 후에 이제 팀이 구단을 이제 볼티모어로 옮기고 벨리첵은 해임되고 그러면서 벨리첵이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 파셀스 감독 밑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서 뉴잉글랜드 코치를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뉴잉글랜드와의 인연이 시작되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뉴욕 제스를 또 한번 또 거쳐오는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뉴잉글랜드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뭐 하여튼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뭐 브라운스가 사실 이 경기 전에 바이 위크였어요. 그래서 이제 휴식을 어느 정도 취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네. 나름대로 이제 좀 페이트리어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그 어떤 지금 6경기 상황을 보면 가장 이제 클리블랜드의 특징을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어 두 가지가 뭐냐면 규율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꾸준하지 못하다,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하면 이제 undisciplined play하고 inconsistency 이게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지속되지 않고 또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잘 될 만하면 선수들이 이제 또 규율 잡히지 않은 그런 플레이로 이제 경기를 계속 망치는 이런 모습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그런 게 꾸준하게 나타나고 네. 있는데 그게 바이를 통해서 얼마나 개선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팀의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될 베이컨 메이필드 쿼터백이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사실 시즌 전에 상당히 큰 기대를 받았었는데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터치다운 5개, 네. 인터셉트가 11개 이런 어쨌든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과연 한 주 쉬고 나온다고 해서 이게 크게 달라질 거냐? 휴식은 취했겠지만 이런 플레이가 한 주 만에 바뀌어질 거냐?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의 기록을 갖고 와가지고 이 선수와 디션 카이저가 다를 게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팬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전에 한번 이제 쟈니 맨셀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제 사실 클리블랜드 도시 전체에 상당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작년에 그거에 어느 정도 부응을 했었는데 올 시즌에 좀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아쉬운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광고를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 걸까요? 광고는 엄청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시즌 전에 너무 이제 부각이 되고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스타성은 이제 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상업적으로 이제 광고로까지 연결은 되는데 그게 이제 필드에서 경기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쉽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주 쉬고 나와서 만나는 상대가
뉴잉글랜드다 하필 뉴잉글랜드다. 근데 뉴잉글랜드도 보면 그 전에 조금 경기력이 부진해서 뭐 뉴욕 자이언츠 상대로 좀 부진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격이 좀 안 되면서 좀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뭐 뉴욕 제츠 상대로 하면서 그걸 이제 다 씻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좀 이제 제츠는 제츠니까 제대로 이제 어쨌든 후반기 제가 너무 후배 파는 아니요. 이제 전 제 얘기하려고요. 후반기 이제 제대로 이제 페넌트 레이스를 대비하면서 원래 뉴잉글랜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수비는 이미 무서운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리시버들까지 공격에서 그 부상에서 돌아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래 보여줬어야 될 모습들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면서 네. 뉴잉글랜드가 원래 기대됐던 모습들을 나타낸다 그러면 한 주 쉬고 나오더라도 프랑스가 과연 이런 팀을 상대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사실 큰 어려움 없이 페이트리어스가 이길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복이 심하다라는 얘기는 이 팀의 실링도 꽤 높다라는 얘기죠.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제 업 앤 다운이 높다, 이렇게 차이가 크다 그러면 업도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죠. 예. 그 모습이 나왔을 때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전 팬이니까 어쨌든 걱정은 되는데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20점 차가 나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빌 벨리책이 전혀 방심하지 않고 굉장히 선수들에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끔 점수 한 석점 차 나는 것처럼 선수들에게 이제 작전 지시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기억이 굉장히 남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 승패 예측 결과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브라운스 뽑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승리를 예상을 하겠고요. 이 다음 경기는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에 정말 기대되는 매치업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팬터스 49너스와 함께 이번 주에 가장 기대되는 매치업이죠. 네, 그런데 캔자스시티 칩스의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가 그렇죠. 이 경기에 나오지 못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마홈스와 에런 로저스 사실 리그를 지금 뭐 대표는 신구 뭐 사실 이제 탐 브레이디를 빼놓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떤 신구 쿼터백의 이제 대표 주자격 더군다나 이 두 선수의 스타일이 워낙 유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매치업인데 그래서 사실 리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경기가 사실 그 원래대로 계획대로 성사가 돼야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뭐 확실히 뭐 어나운스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마홈스가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예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그 대결이 성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기에 대해서 승패를 예측하기 전에 MBC 관광 울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기 좋아하는 이 어떤 그 대결을 보면 이제 제가 얘기하기 좋아하는 리매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리매치 중에서도 대빵이다. 왜냐하면 이 두 팀의 대결은 슈퍼볼 1의 리매치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팀의 얽힌 히스토리 그리고 이제 그 슈퍼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볼 1의 리매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시에는 사실 이제 슈퍼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불리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AFL, NFL 월드 챔피언십 게임이라고 불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슈퍼볼로 이제 개정이 돼서 슈퍼볼 1으로 이제 회귀가 돼서 불린 건데 사실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NFL이 사실은 1920년대에 시작을 해서 1960년 되기 전까지 상당히 이제 독보적인 리그로서 위상을 갖추고 압도적으로 이제 그 인기를 누렸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그 40년간 NFL이 이제 풋볼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 여러 신생 리그들이 나와서 도전했다 망하고 이런 걸 반복을 했었거든요. 사실 요즘에 보면 이제 신생 리그들이 계속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양상인데 그때도 이제 그런 양상이었는데 새로 나오는 리그들이 나오는 족족 망하고 그래서 NFL이 압도적으로 이제 그 리그를 그 풋볼 세계를 장악하고 독점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59년에 준비해서 1960년에 론칭된 AFL 그러니까 아메리칸 풋볼 리그가 처음으로 NFL의 인기에 제대로 도전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스포츠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이 뭐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스포츠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의 첫 번째 이제 선수 수급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전에 도전했던 리그들은
NFL하고 경쟁할 만큼 선수를 확보를 못했었는데 AFL은 되게 이제 잘한 게 뭐냐면 NFL에서 뛰다가 방출된 선수들 중에 옥석을 잘 가려서 그 선수들 중심으로 리그를 꾸려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또 뭘 했었냐면 그 선수들 NFL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여기서 이제 세컨 커리어를 이루어 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신인들로 이제 올라오는 선수들 그 다음에 이제 FA들을 그걸로 이제 영입을 해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래프트에서도 NFL에 갈래, AFL에 갈래가 이제 진짜로 이제 그 고민이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서 NFL이 AFL의 부상에 불안감을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NFL이 먼저 AFL에다가 합병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1966년에 양 리그가 이제 합의를 하고 네. 이 69년까지는 개별 리그로 여전히 이제 정규 리그는 운영하면서 양 리그의 우승팀의 뭐 챔피언십 경기만 갖자.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AFL, NFL 챔피언십 경기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슈퍼볼로 이름이 개명이 됐고 네. 1970년부터 이제 양대 리그가 통합돼서 단일 리그로 이제 운영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도 단일 드래프트로 NFL, AFL이 이제 단일 드래프트로 같이 이제 선수를 뽑아서 운영하는 이런 체계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슈퍼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 4회 대회 때부터였나요? 그때부터였던 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네. 앞에 1, 2, 3도 그 회귀해서 그렇죠.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한 거죠. 원래 이제 펼쳐질 당시에는 AFL, NFL 챔피언십 경기였는데 뒤에서부터 그거를 역으로 계산해 오면서 이때부터 처음 열렸으니까 이게 슈퍼볼 1, 네. 2, 3, 4 이렇게 역으로 이제 회귀가 됐는데 어쨌든 이 AFL이라는 이런 NFL의 경쟁 리그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설립자 맞아요. 라마 헌트 씨죠. 네. 그래서 이 라마 헌트 씨가 사실은 NFL의 소속팀을 하나를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별도로 리그를 새로 준비해서 네. 당시에는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가 아니라 달라스 텍산스라는 이름으로 팀을 창설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 팀을 이제 6개 팀으로 출발해서 팀을 모아서 AFL이라는 리그를 경쟁 리그를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달라스 텍산스를 나중에 이제 캔사스 시티로 옮기면서 칩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그게 이제 올라온 팀인데 네. 이 팀이 그 AFL 우승을 하면서 NFL을 우승하고 온 패커스하고의 첫 번째 결승전. 네. 그게 슈퍼볼 1이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붙었던 지금 이제 두 팀의 대결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린베이가 그때 우승을 했죠. 우승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AFL이 물론 이제 NFL하고 이제 선수 수급 문제로 이제 대등한 위치 가까이 올라가면서 NFL이 위협을 느껴서 합병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력 차이는 NFL이 월등히 앞설 정도로 크게 좀 차이가 났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NFL의 되게 자존심이었거든요. 합병은 하지만 우리가 좀 앞선 리그다. 거기다 우리 전통도 그렇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형님 리그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슈퍼볼을 하면 당연히 이제 NFL 팀이 이기는 그런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뒤집은 소위 이제 업셋을 만든 게 슈퍼볼 3. 그래서 이제 뉴욕 제츠, AFL 출신의 뉴욕 제츠가 훨씬 강할 거라고 예상했던 NFL 출신의 볼티모어 콜츠를 업셋을 했죠. 근데 네. 이제 그때 업셋을 하면서 그 승리를 주도했던 그리고 슈퍼볼 전에 승리를 장담을 하면서 되게 화제가 됐던 뉴욕 제츠의 쿼터백 존 에이머스 이 선수가 이제 상당히 이제 경기 후에 스타가 됐고 네. 브로드웨이 조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이 한 번의 업셋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을 했고 최근에 NFL에서 NFL 역사상 이제 뭐 여러 가지로 NFL 히스토리상 최고의 100 이걸 여러 가지 시리즈로 지금 뽑고 있는데 맞아요. 최근에 최근에 한 거 중에 하나가 NFL 역사상 최고의 캐릭터 100 이거를 선정을 했는데 네. 거기에 1위로 뽑힌 선수가 존 에이머스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뭐 좀 카리스마, 강한 이제 캐릭터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NFL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선수였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그게 이제 그때는 업셋이었는데 이제 슈퍼볼 1으로 돌아가 보면 NFL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NFL 우승팀이었던 그린베이 패커스가 AFL 우승팀이었던 칩스를 사실 35대 10으로 상당히 쉽게 눌렀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팀이었다라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AFL 설립을 주도했던 칩스의 이제 파운더인 라마 헌트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AFC 우승팀에게는 챔피언십 트로피가 예. 라마 헌트 트로피가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반대로 이제 NFC 같은 경우에는 조지 할라스 트로피가 주어지죠. 이제 베어스의 설립자였던 그리고 NFL의 설립을 주도했던 파파베어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 예. 히스토리를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이 경기 자체를 이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정말 너무 아쉬운 게 마홈스가 못 나올 것 같다는 게 너무 아쉽죠. 그래서 그게 사실 좀 아쉽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 선수가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고 리그를 대표하는 두 이제 신구 쿼터백들인데 그 대결이 성사가 안 될 것 같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다. 근데 그러면 이제 승패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걸 예측을 해보면 일단 이 경기는 캔사스시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캔사스시티가 유리할 것 같기는 한데 마홈스가 못 나온다? 그러면 일단 조금 기울 것 같고요. 더군다나 마홈스 대신 나오는 쿼터백이 맷 무어. 근데 맷 무어 선수는 마홈스만큼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그리고 기동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상대편에 있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패스러시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양쪽 디펜시브 엔드 그 자데리어스 스미스, 프레스턴 스미스의 패스러시가 강한데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거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치프스의 수비를 보면 브론코스 상대로는 상당히 잘해줬지만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제 사실 이제 물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원정이지만 패커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패커스의 승리를 예상했고 일단 러싱 디펜스가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런 존스 막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에런 존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다반테 애덤스 없이 여러 리시버들을 고루 사용하면서 5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에런 로저스였다. 과연 이 에런 로저스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결국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홈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칩스 수비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막 사실 이제 전성기 때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로저스를 상대할 수 있을 거냐?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도 쉽지 않다고 보고 패커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남은 경기인데요. 먼데이 나잇 풋볼 마이애미 돌핀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사실 이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자체가 조금 이제 약팀들도 많이 들어오는 이 경기이긴 하지만 이 매치업이 이 프라임타임에 온다? 이건 좀 심했다. 그러니까 사실 공교롭게 두 팀이 다 올해 너무 못해서 네. 그 먼데이 나잇 풋볼이 상당히 좀 빛을 잃었는데 진짜 프라임타임 경기잖아요. 근데 네. 사실 좀 그 매치업식은 좀 아쉽다라는 건데 이 두 팀이 올해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좀 히스토리를 보면 네. 이 두 팀도 7, 80년대 AFC를 대표했던 명문 구단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70년대에는 AFC 하면 마이애미 돌핀스, 피츠버그 스틸러스, 그다음에 오클랜드 레이더스 이 세 팀의 3파전이었거든요. 네. AFC가. 이 두 팀이 상당히 어쨌든 힘을 썼던 팀들인데 역대 전적을 보면 상당히 팽팽합니다. 스틸러스가 14승 13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고 네. 포스트 시즌에서는 2승 2패. 그런데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2번 만났었는데 그거는 공교롭게 2번 다 마이애미가 이겼다라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근데 포스트 시즌 성적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포스트 시즌 성적은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야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최근 마이애미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포스트 시즌이 좀 이제 사실 이제 80년대까지로 지금 이제 대결이 좀 한정이 돼 있는데 네. 그리고 두 팀의 또 하나의 인연은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쿼터백 그리고 NFL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NFL 역사상 최고의 파켓 패서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누구냐면 마이애미 돌핀스의 80년대 90년대 쿼터백이었던 댄 마리노. 근데 이 선수가 마이애미에서 뛰었지만 피츠버그 출생이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도 피츠버그 대학교를 나왔고 네. 그래서 피츠버그 출신의 선수이나 마이애미에서 선수 생활을 해서 명예전당까지 올라간 이런 선수가 어쨌든 두 팀 인연이 있다. 그리고 이제 댄 마리노가 어느 정도의 선수냐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전당에 들어간 선수이기도 하지만 프로볼에 9번, 올 프로에 7번 뽑혔던 선수고요. 1984년 리그 MVP.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드루 브리스라든지 뭐 예전에 페이튼 매닝, 그다음에 이제 톰 브레이디가 계속 깨고 있는 개인 통산 기록들을 대부분 다 댄 마리노가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쨌든 훌륭한 선수였다라는 건데 뭐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 두 팀의 인연을 하나 또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민카 피츠패트릭을
마이애미가 피츠버그로 트레이드했다. 네. 그런 인연이 있죠. 그래서 피츠버그의 내년 1라운드 드래프트권을 마이애미가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드래프트가 예상외로 순번이 좀 높아지고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거죠. 마이애미는 사실 피츠버그의 성적이 안 좋아야 이 드래프트권이 계속 올라갈 텐데 그렇다고 자신이 1승을 해버리기에는 위험하죠. 네. 이게 신시내티랑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지금 마이애미가 바랄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본인들이 첫 번째 픽을 갖고 네. 피츠버그가 한 탑 10 정도의 픽을 가져다 주면 그 정도만 하면 사실 되게 아, 성공적인 드래프트죠. 네. 그것도 쉽지 않은 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16주 차에 정말 이 자강두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신시내티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 경기는 마이애미니까 결과가 너무 좀 뻔히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그래서 어디 스틸러스가 이기겠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이애미가 지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틸러스가 승리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돌핀스의 두 경기를 보면 그래도 최근 두 경기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피츠패트릭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좀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레드스킨스를 상대로 해서 거의 역전승을 할 뻔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플로 빌스한테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기력을 보이긴 했지만 원정에서 네. 서드 스트링 쿼터백 데블린 하지스가 차저스를 이겼던 스틸러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스틸러스는 계속 어쨌든 지금 뭐 서드 스트링이라고는 하지만 스틸러스는 지금 돌핀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올 시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네. 지구선도 레이븐스를 어쨌든 연장까지 몰고 갔었거든요. 그런 경기력을 어쨌든 보이고 있고 이 두 팀의 기록을 좀 보면 게임당 득실에서 보면 스틸러스가 24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사실 이제 뭐 스틸러스도 지금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2승 4패로 안 좋다고는 하지만 게임당 득실 차이가 24점 차이 난다 그러면 네.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스틸러스가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네. 이 경기는 이길 거다라고 마이애미가 이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8주차에 펼쳐질 이 경기들에 대한 예상을 모두 맞춰봤습니다. 이제 3부를 마무리 짓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이 회사에서 연수를 가게 되는 관계로 쉬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녹화 날짜가 좀 불가피하게 뒤로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올리던 것보다는 이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점 좀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류재경 PD와 상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재만 위원이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 포함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지장 없게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네. 어쨌든 저희는 이 컨텐츠를 NFL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즐겨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마무리하시죠. 3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First and 1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